일본이 독도와 대만을 동시에 입에 올리는 순간 이 사안은 외교적 발언의 영역을 이미 벗어났다. 많은 사람들은 이를 단순히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전략적 수사로 해석하지만 그 해석은 너무 얕고 위험하다. 일본이 진짜로 던진 질문은 중국을 향한 것이 아니다. 그것은 이 지역의 질서를 누가 설계할 것인가, 그리고 누가 그 질서의 최전선에서 피를 흘릴 것인가에 대한 선언이다. 문제는 그 전선에 한국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우리는 선택하지 않았지만 선택당할 수 있는 위치에 서 있다. 전쟁은 늘 그렇게 시작된다. 조용히, 그리고 가장 준비되지 않은 나라부터 끌어들이며. 이 글은 일본의 발언 뒤에 숨은 계산과 그 계산 속에서 한국이 얼마나 위험한 자리에 놓여 있는지를 피하지 않고 묻는다. 1. 일본이 세계를 바라보는 방식. 일본의 외교와 안보 전략을 이해하려면 먼저 한 가지 불편한 사실부터 직시해야 한다. 일본은 한국을 결코 동등한 파트너로 인식하지 않는다. 겉으로는 협력과 공조를 말하지만 일본이 그리는 세계의 질서에서 중심축은 언제나 명확하다. 최상단에는 미국이 있고 그 바로 아래에 일본이 있다. 이 두 나라가 질서를 설계하고 그 질서가 주변 국가들로 확장되는 구조다. 한국은 이 구조에서 동맹이 아니라 관리의 대상에 가깝다. 일본이 말하는 협력은 대등한 협력이 아니다. 그것은 미국이 설정한 틀 안에서 일본이 앞장서서 주변 국가들을 조율하고 통제하는 역할을 맡겠다는 선언에 가깝다. 다시 말해 일본은 스스로를 미국의 대리인으로 위치시키며 동북아시아 전체를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을 얻고자 한다. 이 과정에서 한국은 일본과 나란히 서는 존재가 아니라 일본이 관리해야 할 범주에 포함된다. 이러한 시선은 하루아침에 생긴 것이 아니다. 전후 일본은 패전국이라는 한계를 안고 있었지만 동시에 미국과의 밀착을 통해 자신만의 자리를 꾸준히 확보해왔다. 일본은 직접 나서지 않는 대신 미국의 전략을 가장 충실하게 수행하는 국가가 되었고 그 대가로 점진적인 지위 상승을 이뤄냈다. 지금 일본이 보여주는 자신감은 바로 이 축적된 인식에서 나온다. 따라서 일본이 독도와 대만을 동시에 언급하는 것은 감정적 대응이 아니다. 그것은 일본이 스스로를 이 지역 질서의 핵심 관리자로 선언하는 행위이며 한국을 포함한 주변국들에게 누가 위에 있고 누가 아래에 있는가를 다시 각인시키는 신호다. 이 신호를 가볍게 받아들일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이 일본은 왜 대만을 입에 올렸는가? 일본 정치 지도자가 대만을 공개적으로 언급한 순간 그것은 단순한 외교적 수사가 아니었다. 외교의 세계에서 말로 꺼낸다는 행위는 곧 책임을 감수하겠다는 선언이다. 특히 대만처럼 민감한 사안을 입에 올렸다는 것은 일본이 더 이상 모호한 태도 뒤에 숨지 않겠다는 뜻이기도 하다. 일본은 의도적으로 이 문제를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 많은 이들은 일본의 발언을 중국을 자극하기 위한 경고 정도로 받아들인다. 그러나 일본의 시선은 중국만을 향하고 있지 않다. 이 발언은 동시에 미국을 향한 메시지이기도 하다. 일본은 말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이미 결단을 내렸고 최전선에 설 준비가 되어 있다고. 다시 말해 일본은 대만 문제를 통해 자신이 미국의 전략에서 얼마나 필수적인 존재인지를 증명하려 한다. 대만을 언급함으로써 일본이 얻고자 하는 것은 분명하다. 첫째, 이 지역의 안보 질서에서 일본이 빠질 수 없는 중심이라는 점을 각인시키는 것이다. 둘째, 중국을 직접 상대하는 부담을 미국과 공유하면서도 행동하는 주체는 자신이 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셋째, 주변 국가들에게 선택을 요구하는 압박이다. 대만 문제가 공론화되는 순간 중립은 점점 설 자리를 잃는다. 특히 이 발언이 되돌릴 수 없는 이유는 일본 스스로 마지노선을 공개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일본은 암묵적인 입장으로 여지를 남겨두었다. 그러나 대만을 직접 언급한 이상 침묵으로 돌아갈 수 없다. 발언 이전으로 되돌아가는 선택지는 이미 사라졌다. 이 지점에서 일본은 단순한 관찰자가 아니라 갈등의 당사자로 스스로를 밀어넣었다. 결국 일본이 대만을 입에 올린 이유는 우발적 실수가 아니라 계산된 선택이다. 그것은 중국과의 갈등을 감수하더라도
이 지역 질서의 핵심 자리를 놓치지 않겠다는 선언이며 동시에 한국을 포함한 주변국들에게 어느 편에 설 것인가라는 질문을 던지는 행위다. 이 질문이야말로 지금 이 갈등이 더욱 위험해지는 이유다. 3. 중국이 절대 물러서지 않는 이유. 대만 문제를 둘러싼 중국의 태도는 언제나 단호했다. 그 이유는 단순하다. 이 사안은 외교 협상의 대상이 아니라 국가의 존립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이다. 중국에게 대만은 선택지 중 하나가 아니다. 그것은 반드시 지켜야 할 선이며 넘겨서는 안 될 경계다. 이 선이 흔들리는 순간 중국이라는 국가가 유지해온 체제의 근간 자체가 흔들리게 된다. 중국이 반복해서 마지노선을 언급해 온 것은 위협을 위한 과장이 아니다. 이는 국제사회를 향한 일관된 경고였다. 대만을 둘러싼 어떤 형태의 외부 개입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명확히 밝힌 것이다. 중국은 이 문제에서만큼은 유연성을 전략으로 삼지 않는다. 오히려 단호함 그 자체가 억제력이라고 판단한다. 일본의 대만 발언이 중국을 강하게 자극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중국은 이미 미국과의 갈등을 감내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이 공개적으로 개입 의지를 드러낸 순간 문제의 성격은 달라진다. 이는 단순한 외교적 압박이 아니라 중국이 설정한 선을 의도적으로 넘으려는 시도로 해석된다. 그래서 중국은 즉각적이고 분명한 방식으로 반응할 수밖에 없었다. 중국의 군사적 경고는 전쟁을 원해서가 아니다. 오히려 전쟁을 피하기 위한 신호에 가깝다. 우리는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분명히 전달함으로써 상대가 더 깊이 들어오는 것을 막으려는 계산이다. 중국은 대만 문제에서 약해 보이는 순간 더 큰 개입과 압박이 이어질 것임을 잘 알고 있다. 결국 중국이 절대 물러서지 않는 이유는 체면이나 자존심 때문이 아니다. 대만을 양보하는 순간 중국은 더 이상 현재의 중국으로 남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이 문제에서의 후퇴는 하나의 섬을 잃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방향과 정체성을 스스로 부정하는 선택이 된다. 그렇기에 중국은 이 갈등에서 끝까지 버틸 준비가 되어 있으며 바로 이 점이 지금의 상황을 더욱 위험하게 만든다. 4. 일본은 왜 앞에 서려 하는가? 일본이 이 갈등의 전면에 나서려는 모습은 얼핏 무모해 보일 수 있다. 중국의 규모와 힘을 모르는 국가는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본은 이 싸움을 일본과 중국의 1대1 충돌로 계산하지 않는다. 일본이 앞에 서는 이유는 단 하나다. 뒤에 미국이 있다는 확신 때문이다. 일본의 모든 행동은 이 전제를 바탕으로 움직인다. 일본은 스스로를 전쟁의 주체라기보다 전쟁의 관리자로 인식한다. 직접 충돌의 위험은 감수하되 그 충돌이 통제 불가능한 전면전으로 번지는 것은 미국이 막아줄 것이라는 계산이다. 다시 말해 일본은 가장 위험한 자리에 서는 대신 그 위험을 감당할 수 있는 지위와 보상을 동시에 얻고자 한다. 그 보상이 바로 정상국가라는 이름이다. 전후 일본은 오랫동안 군사적 제약 속에 머물러 있었다. 그러나 이 제약은 일본에게 늘 불완전한 상태로 인식돼 왔다. 지금 일본이 군사력 강화를 서두르는 이유는 단순한 방어가 아니다. 국제사회에서 더 이상 예외적인 국가가 아니라 스스로의 판단으로 행동할 수 있는 국가로 인정받고 싶다는 욕망이 그 바탕에 있다. 중국을 견제하는 역할은 이 목표를 달성하기에 가장 설득력 있는 명분이 된다. 일본이 말하는 희생 역시 계산된 개념이다. 일본은 피를 흘릴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하지만 그 희생은 혼자 감당하는 희생이 아니다. 미국과의 공조 속에서 일본은 앞단에서 역할을 수행하고 그 대가로 지역 질서의 주도권을 요구한다. 이것은 무모한 도박이 아니라 오랫동안 준비된 거래에 가깝다. 결국 일본이 앞에 서려 하는 이유는 단순한 대결 욕구가 아니다. 이 갈등을 통해 일본은 스스로를 이 지역 질서의 필수 국가로 고정시키고자 한다. 중국을 막는 최전선에 선 나라, 그리고 그 대가로 정치적 군사적 족쇄를 벗어나는 나라. 일본은 지금 그 자리를 향해 한 발짝 더 나아가고 있다. 5. 이 갈등의 본질은 이념이 아니다. 이 갈등을 민주주의와 권위의 대립으로 설명하려는 시도는 이해하기 쉽지만 본질을 흐린다,
표면 위에 떠 있는 구호와 명분 아래에는 훨씬 더 냉정한 계산이 자리 잡고 있다. 이 싸움의 핵심은 가치가 아니라 생존이다. 누가 옳은가가 아니라 누가 끝까지 버틸 수 있는가의 문제다. 대만 해역이 가지는 의미는 단순한 군사 요충지가 아니다. 이 바다는 수많은 물자가 오가는 길이며 국가 경제를 떠받치는 생명선이다. 일본에게 이 길은 특히 중요하다. 바다를 돌아가는 순간 비용은 급격히 상승하고 그 부담은 고스란히 산업과 국민 생활로 전가된다. 대만을 둘러싼 질서가 바뀐다는 것은 일본 경제의 구조 자체가 흔들린다는 뜻이다. 중국 역시 마찬가지다. 바다로 나아가지 못하는 국가는 내부로 갇히게 된다. 이는 단순한 이동의 문제가 아니라 성장과 영향력의 한계로 이어진다. 그래서 중국은 이 바다를 절대적으로 중요하게 여긴다. 이 바다를 넘지 못하면 중국은 지금의 위치에 머물 수 없다. 일본과 중국이 물러설 수 없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 이처럼 양국 모두에게 이 갈등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 양보는 곧 약화로 이어지고 약화는 더 큰 압박을 부른다. 그래서 갈등은 점점 깊어지고 어느 한쪽도 쉽게 멈출 수 없는 구조가 만들어진다. 이 과정에서 이념은 명분으로 소비될 뿐 결정적인 요인은 되지 않는다. 결국 이 갈등의 실체는 먹고 사는 문제다. 바다를 지배하는 자가 비용을 낮추고 질서를 만든다. 질서를 만든 자가 다음 세대의 기회를 결정한다. 일본과 중국이 이 문제에서 물러서지 않는 이유는 바로 이 현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현실을 이해하지 못하는 순간 우리는 이 갈등의 위험성을 과소평가하게 된다. 6. 미국은 왜 항상 뒤에 있는가? 이 갈등을 바라보는 미국의 태도는 언제나 일정하다. 미국은 앞에 서지 않는다. 대신 항상 한 발 뒤에서 전체판을 설계한다. 이는 소극적이어서가 아니라 가장 효율적인 방식이기 때문이다. 미국의 외교와 안보 전략에서 중요한 것은 누가 싸우느냐가 아니라 누가 질서를 통제하느냐다. 미국은 직접 피를 흘리는 전쟁을 점점 기피해 왔다. 자국의 군인이 희생되는 순간 전쟁은 정치적 부담이 된다. 반면 다른 나라가 전면에 서는 구조에서는 미국이 감수해야 할 비용이 크게 줄어든다. 대신 미국은 중재자이자 조정자의 위치에 서서 전쟁 이후의 질서와 이익을 관리한다. 이것이 반복되어 온 미국의 방식이다. 이 구조 속에서 일본은 이상적인 존재다. 일본은 군사력과 경제력을 동시에 갖추고 있으며 미국의 전략을 충실히 수행할 의지가 있다. 미국이 일본을 전면에 세우는 이유는 단순하다. 일본이 움직이면 미국은 움직이지 않아도 된다. 책임은 분산되고 통제력은 유지된다. 미국에게 이것보다 효율적인 선택은 없다. 중요한 점은 미국이 결코 무관심하지 않다는 사실이다. 뒤에 있다는 것은 방관이 아니라 관리다. 미국은 갈등이 통제 불가능한 수준으로 번지지 않도록 조율하면서도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질서를 바꾸지 못하게 막는다. 이 균형 속에서 미국은 최종 결정권을 쥐고 있다. 이 방식은 한국에게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미국은 한국의 안보를 말하지만 동시에 한국이 앞에 설 필요가 있을 때는 주저하지 않는다. 미국의 기준은 언제나 자국의 이익이다. 이익이 보장되는 한동맹은 유지되지만 그 이익이 흔들리면 방식은 언제든 바뀔 수 있다. 미국이 항상 뒤에 있는 이유는 분명하다. 가장 큰 힘은 언제나 가장 늦게 드러나기 때문이다. 7. 한국이 가장 위험한 위치에 있는 이유. 한국은 이 갈등에서 가장 큰 목소리를 내지 않는다. 그러나 바로 그 점 때문에 한국은 가장 위험한 자리에 서 있다. 지정학은 침묵을 배려하지 않는다. 오히려 침묵은 공백으로 인식되고 그 공백은 언제나 외부의 결정으로 채워진다. 지금 한국이 처한 상황이 바로 그렇다. 한국은 지리적으로 갈등의 한가운데에 놓여 있다. 중국과 일본 사이에 위치하며 바다와 육지를 동시에 마주하고 있다. 여기에 북쪽의 군사적 긴장까지 더해지면서 한국은 선택의 여지가 극도로 제한된 환경에 놓여 있다. 문제는 이 제한이 한국의 의지와 상관없이 작동한다는 점이다. 어느 한쪽의 계산이 바뀌는 순간 한국은 자동으로 연루될 수 있다. 가장 큰 위험은 자동 개입이다. 명확한 기준이 없을수록 외부의 기대와 압박은 커진다.
일본은 한국이 같은 편에 설 것이라 가정하고 움직일 가능성이 높고, 중국은 한국이 그 가정에 포함되는 순간 경계를 강화한다. 이렇게 되면 한국은 선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선택된 국가가 된다. 여기에 북한이라는 변수는 상황을 더욱 복잡하게 만든다. 북쪽의 불안정성은 한국이 다른 전선에 집중하기 어렵게 만든다. 그러나 동시에 이 변수는 한국이 전쟁에 깊이 개입할 수 없다는 가장 현실적인 이유이기도 하다. 문제는 이 이유를 얼마나 분명하게 제시하느냐다. 한국의 위험은 적대적 행동보다 모호함에서 커진다. 입장이 불분명할수록 주변 국가는 각자의 방식으로 한국을 해석한다. 그 해석이 쌓이면 어느 순간 한국의 의도와 상관없이 역할이 정해진다. 지금 한국이 가장 위험한 이유는 힘이 약해서가 아니라 기준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다. 8. 한국이 선택해야 할 단 하나의 길. 이 복잡한 갈등 속에서 한국이 선택해야 할 길은 많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하나뿐이다. 그것은 분명한 기준을 세우고 그 기준을 끝까지 지키는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기준이란 어느 편에 서느냐가 아니다. 무엇까지는 하고 무엇부터는 하지 않는가에 대한 명확한 선이다. 그 선이 없다면 한국은 계속해서 외부의 선택에 휘말릴 수밖에 없다. 한국이 반드시 지켜야 할 첫 번째 원칙은 전쟁의 자동 개입을 거부하는 것이다. 이는 도덕적 선언이 아니라 생존 전략이다. 한반도는 이미 충분히 불안정하다. 북쪽의 위협이 상존하는 상황에서 다른 전선의 충돌까지 떠안는 것은 감당할 수 없는 위험이다. 이 현실을 국제사회에 분명히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두 번째는 말보다 구조를 만드는 일이다. 불필요한 발언은 오해를 키우지만 기준이 명확한 행동은 신뢰를 만든다. 경제 협력은 이어가되 군사적 연루는 선을 긋는 방식이 필요하다. 협력과 거리를 동시에 유지하는 것은 모순이 아니라 중간 국가가 취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선택이다. 마지막으로 한국은 스스로를 작은 나라로 규정해서는 안 된다. 조정자의 역할은 힘이 없는 나라가 맡는 것이 아니라 상황을 읽을 수 있는 나라만이 맡을 수 있다. 한국이 분명한 기준을 갖고 움직일 때 주변 국가는 그 기준을 존중할 수밖에 없다. 선택의 핵심은 용기가 아니라 명확함이다. 지금 한국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그 명확함이다. 이 싸움은 남의 이야기가 아니다. 지금 일본과 중국이 맞서고 있는 이 갈등은 일시적인 외교 마찰이 아니다. 이는 이미 구조적으로 충돌할 수밖에 없는 흐름 위에 놓여 있다. 일본은 앞에 서려 하고 중국은 물러서지 않으며 미국은 뒤에서 판을 관리한다. 이 구도 속에서 한국만이 여전히 조심스러운 침묵을 선택하고 있다. 그러나 침묵은 중립이 아니다. 기준이 없는 침묵은 결국 타인의 결정으로 채워진다. 이 싸움은 결코 남의 이야기가 아니다. 한국이 무엇을 지킬 것인지 분명히 말하지 않는다면 언젠가 우리는 선택하지 않은 전쟁의 이유를 설명해야 하는 순간과 마주하게 될 것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용맹한 구호가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기준이다. 우리는 과연 준비되어 있는가?